총선 격전지 한복판으로 YTN이 직접 달려갑니다. 달려라 Y. 저는 정치부 조은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로 왔습니다.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현역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만나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먼저 모셨습니다. 달려라 Y 시청자분들께 20초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구 국회의원 후보 박수영입니다. 남구 출신 남구의 해결사입니다. 저는 정치꾼 싸움꾼 아니고 정책 전문가, 경기도부지사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입니다. 20초라고 하니까 시간도 안 쟀는데 막 이렇게 빠르게 해주셨습니다. 달려라 Y 트럭이 지금 비를 뚫고 공터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허허 벌판인데 어떤 곳이죠? 여기 저 뒤편에 보이는 이 5,000평의 땅, 이것이 산업은행이 오게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근데 뭐 우리 당 전부 찬성하고 법안까지 내놨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금 여전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 이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부산의 발전, 그리고 남구의 발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1호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면 정말 좋은데 드론으로 쫙 뛰어가지고 샷을 보여주면 좋은데 비가 와서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네,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사전투표는 이제 모레 시작하는데 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후보자 입장에서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시간은 뭐 흘러가는 것이고 좀 다가오면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역구 분위기부터 뭐 공약 또 당내 현안까지 다양하게 15분 동안 꽉 채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국민의힘 초선 의원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그 유명한 원희룡, 나경원, 조국 다 동기시고요.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입니다. 김문수, 남경필 두 지사에 거쳐서 다 중용이 됐습니다. 행정 전문가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별 보좌역 또 인수위원도 역임을 하셔서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제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부산에 왔습니다. 합동유세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뭐 분위기라든지. 뭐 대선 때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열기가 아주 대단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도도 높았고 또 저도 지역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선거 100일도 안 남았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불만 좀 있는 거 아는데 그 책임 나한테 없다.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곁에서 들었는데 어떤 의미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상황을 보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해서 완전히 바닥이었죠. 그거를 이제 싸울 수 있는 정도로까지 끌어올린 게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역할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요. 남은 선거는 이제 후보들이 현장에서 백병전으로 싸워야죠. 어제 메시지 또 충청도 가서 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서로 탓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결집하자 이런 메시지일까요? 일부 보수 우리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못 찍겠다. 한동훈이 싫어서 못 찍겠다. 이런 분들이 일부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재명, 형사 피고인인 이재명, 형사 피고인 조국 두 사람만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다 버리고 투표장으로 나가달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 일단은 없는 거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 등락이 심하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서 생필품, 뭐 우유, 쌀, 필수 과일 뭐 이런 것들이 계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생필품 가격은 잡아주는 게 옳고 선진국도 사실 이런 생필품 가격은 매우 낮게 유지되도록 식당 가서 밥 먹는 건 비싸지만 자기 집에서 생필품으로 먹는 거는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뭐 좀 시기가 좀 늦었지만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그 조치로 잡을 수 있을지요? 뭐 수요와 공급의 부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면 뭐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있다. 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정치 발언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전직 대통령이 사실 처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정치와 경제를 망쳐놓은 사람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 소득주도 성장, 국가부채 400조,
그다음에 포퓰리즘으로 자금 나눠준 거 이런 걸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골병들게 만든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걸리는 건 아니라서 사실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법으로 회귀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의 정서,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도덕적 기준 이런 걸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가 아닌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부산 사상도 왔잖아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지역구라서 뭐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PK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 뭐 사상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오래 국회의원 한 것도 아니고 사상에 기반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예.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좌파 세력들 결집 이 정도 효과밖에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부산 출신 조국혁신당 대표도 부산을 많이 누비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신데 인연이 있는지 뭐 연락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찬가지로 민심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뭐 대학 다닐 때 그 이후에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네. 조국 사태 이후로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뭐 2심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형사 피고인이 2년의 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오고 당의 대표가 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형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꽤 나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야당 이재명 야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신익희, 조병옥,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실망한 사람들이 선명성을 가진 조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 PK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큰 판세 PK 지역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꼽히고는 하는데요. 총 40석에 걸려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자체 분석 결과가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우세, 경합 우세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곳이 국민의힘은 29곳, 민주당은 18곳이에요. 맞나요? 뭐 전체 판세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네.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에 현재는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자당의 그 판세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희망 섞인 분석일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이 18수까지 주장했다는 건 희망을 너무 크게 키운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콕 집어서 말하면 민주당이 이곳 부산 남구를 경합 우세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박재호 의원이 삼선한다라고 본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듭니다. 초기 여론조사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5% 지다가 최근 여론조사는 제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너무 많이 섞고 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뭐 이긴다고 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열세였는데도 부산에서는 18석 중에 뭐 많이 가져갔잖아요. 15석을 가져갔죠. 민주당이 3석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지금 분위기도 비슷한 건가요? 저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기로는 범죄 피고인 두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악행, 뭐 막말, 범죄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에게 넘겨줄 수 있나 이런 여론이 매우 높고 그게 막판에는 보수 결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성적이 좋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부산 정가의 핫이슈라고 하면 수영구 단일화 가능성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 또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던데 오늘 밤이 마지노선이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경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여론조사 보시나요? 결과가 나와 있죠.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고 네. 정현우 후보가 2등, 장해찬 후보가 3등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3등 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맞죠? 3등. 네. 정현욱 후보. 아니 3등이 장해찬 후보. 후보군요. 우리 당원들이 직접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당을 위해서 결집을 밝혔습니다. 한석이 아쉬운 지금 이런 격전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찍어줄 리는 만무하다. 그렇게 해서 근데 민주당 후보 혼자 있고 우리가 분산이 되게 되면 네.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3등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해찬 후보의 사퇴를 맞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왔을 때 거길 안 갔더라고요. 딱 콕 집어서 수영을 안 갔던데 그것도 좀 당에 뭐 곤혹스러움이 있을까요? 뭐 곤혹스러움이라기보다도 수영은 원래 우리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네. 가장 강하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 탄핵 직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네. 구청장 선거를 승리한 곳입니다. 다 네. 졌는데 네. 그래서 거기는 가만 놔둬도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봤다. 근데 남구가 격전지이고 해운대가 격전지이기 때문에 예. 남구에서 중간에 있는 수영구를 건너뛰고 해운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남구 지난 20년간 갑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후보님이 계셨던 남구 갑은 보수 절대 강세 지역. 그리고 남구 을은 상대적으로 박재호 의원이 세 차례 탈락 후 재선을 했던 곳이고요. 어찌됐건 현역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단두대 매치다 뭐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남구 을이라는 지역이 원래 김무성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네. 보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곳인데 저희가 한 번 놓치다 보니까 연달아 2번 8년을 뺏겼지만 그 빼앗길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는 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남구에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압승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약간의 표차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방송, 유튜브 말고 본방송에서 지역구 얘기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이 아무래도 뭐 장소 선정도 그렇고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산업은행은 제가 이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이 공약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인수에 제가 있으면서 국정과제로 넣은 과제입니다. 네. 단순히 부산을 위한 과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로 일극화되지 않습니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부산, 나중에 뭐 대전이나 광주 이렇게 몇 개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첫 시도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으로 와주게 되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플러스 부산의 금융중심지 일대가 완성이 되고 저희 남구는 또 해운대구를 따라잡아서 부산 1등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산업은행 시효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늘 그렇듯이. 제가 그랬거든요. 국정감사 때 A를 물으면 A를 좀 답하세요 하는데 A를 물으면 곤란하면 C를 답합니다. 네. 그러니 지금 계속 피하고 회피하고만 있는데 저희 당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져야 이 법이 통과될 걸로 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통과 안 됐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전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총선 결과에 따라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총선 결과에 저는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내려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으로 우리가 네. 다수당이 되면 네. 1호 법안으로 그게 통과되면 이 네. 비어있는 땅 이미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착공하면 2년 정도 산업은행이 완수가 되고 그러면 내려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재호 민주당 후보 공보물에는 관련 내용이 저는 못 찾았는데 어떤 입장이신 걸까요? 아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우리 야당 후보님께서는 네.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고 명함에도 써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만 가면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정무위 그 법안심사소위에서 네. 그 위원장이 산업은행은 반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또 아무 발언도 반박 발언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오케이, 서울에서는 산업은행 NO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론과 조금 달라서 좀 입장에 난처하신 부분이 당론이 있는 거죠? 다르더라도 네. 지역의 이슈 같으면 발언은 하고 추진은 하고 뭐 대표에 찾아가서 생떼도 좀 써보고 의총에서 발언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출연하면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매주 토요일에 주민들 민원 듣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요거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좀 자랑거리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주민들 만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이런 형태를 운영하는 사람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딱 저 혼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횟수도 181회나 개최를 했어요. 1년이 52주니까 182주면 뭐 거의 다 한 거죠. 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민원을 들었고 약 700여 건 이틀에 하나꼴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굉장한 숫자지요. 그래서 남구 갑에는 현재 민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의뢰 민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8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뭐 각오라든지 한마디 남은 일주일 어떻게 하겠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에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평소 하던 대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남구 주민 여러분께서 저의 성실성 그리고 경기도부지사와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친 정책 전문가라는 경력을 높이 사서 합리적인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만나봤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YTN 유튜브에서 짧게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오후 3시 1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달려라 Y였습니다. 네, 본방은 끝났고 유튜브가 네. 시작됩니다. 하시죠. 뭐. 아무래도 좀 더 편하시죠? 예, 그렇죠. 생방은 항상 부담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옆에서 붙는데 안경에 알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모용으로 패션. 아니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쭉 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비 오는 날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안경을 벗었는데 네. 평생 끼던 안경이 되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색해서. 제가 어색한 거, 집중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책을 읽을 때, 운전할 때 집중이 안 돼서 제일 가벼운 안경을 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안경이 불편해서 라식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안 쓰려고. 아니, 근데, 네. 근데 평생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제 몸에 분신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쓰셨으니까. 아까 그 동기 얘기들 좀 사실은 더 궁금하기도 한데 학교 다닐 네. 때 뭐 어떠셨나요? 서로 지금의 이런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잖아요. 특히 네, 두 대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원희룡 대표는 수석. 그때 당시 수석입니다. 네. 학력고사 수석인데 저희는 뭐 제주도 출신이라서 네. 우연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수석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서울과 부산에 소위 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어우 뭐 지식의 양, 독서의 양, 그 다음에 영어까지 전부 잘하고 있어서 과연 전국 수석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학생운동부로 빠져가지고 공부를 등하시하다가 재직 네. 당하기도 하고 네. 다시 복학하고 그래서 지금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당의 4세대 리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당내에서는 아니 왜 이재명 대표랑 붙었냐 이게 이제 뭐 당연히 파지력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한석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리 원희룡 후보가 정치적인 몸집을 많이 키웠다. 네. 그 전에 원희룡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머리 좋은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몸집을 이번에 네. 이재명 대표와 붙음으로써 아주 키웠고 앞으로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네. 더 따라붙어서 꼭 승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우위를 점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또 나경원 후보는 일종의 셀럽이죠. 네.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지만 나 후보는 원내대표까지 거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이고 또 친화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상대적으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네. 약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을 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5번인가 6번인가 거기를 갔더라고요. 야. 어제도 가고. 예. 이재명 아무래도- 대표가 많이 다녀줄수록 저는 감사하죠. 다닐수록 표가 떨어지니까. 예. 네. 오늘 여기 이재명 대표 오잖아요. 네. 김부겸 대표도 네, 네, 네. 선대위원장 두 분이 네. 동시에 출격을 합니다. 네. 부산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건데 어떠세요? 공을 많이 들여줄수록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원래 영향력이 별로 없는 데다가 네. 두 분이 인기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오늘 또 비까지 와주기 때문에 네. 임팩트 제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안 오시나요 또? 남은 기간 동안 뭐 남은- 셀럽들 안 오나요? 뭐 셀럽이 올 건 없고요. 네. 제가 백병전으로 끝까지 고지를 사수할 생각입니다. 예. 그 박재호 후보랑은 뭐 개인적인 연이 어떠세요? 사실은 그동안은 서로 협의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박재호 의원님은 스킨십에 관한 하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은 정말 저도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네.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하고 뭐 관계도 좋고 협의도 잘 돼 왔던 분이고 다만 이제 입법 활동이라든지 지역에 무슨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거 네. 이게 없어서 8년 동안 트램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오셨는데 트램을 하겠다고 8년 동안 트램 하겠다고 8년 동안 이제 희망 고문을 하셨고 이번에 또 트램을 일본 공약으로 내놓고 맞습니다. 4년을 더 시켜달라고 이제 읍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주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일이다. 8년의 희망 고문 너무 길었다. 12년까지 희망 고문 당하기는 싫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5,6도선 그 트램 얘기를 지금 저쪽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5,6도선 트램은 박재호 의원님 하고 계신 트램이 표준형 트램이라고 네. 지금 지하철만한 이런 트램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3량 이상이 되면 레일을 깔아야 되는데 레일을 깔게 되면 도시철도법에서 레일 밑에 있는 지하 지작물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구조를 네. 갖고 있고 네. 그 경성대에서 5,6도까지 가는 길을 보시면
4차선 내지는 6차선인데 트램이 차지하게 되면 차가 더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램이 반드시 필요는 한데 지금 하는 표준형 트램은 안 된다. 용호동 맞춤형 트램 훨씬 슬림화되고 짧은 네. 그래서 예산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교통 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대안을 주민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트램은 트램인데 다르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지금 방식으로 가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1.0은 넘을 가능성이 제로다. 저는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했고 예. 수십 번의 예타를 받아봤고 수십 건의 사업을 전개해봤던 사람인데 딱 보면 1.9km에 1,000억 이거는 뭐 예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답게 뭐 네, 명쾌하십니다.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 개통했죠 GTX-A 노선 네. 그거 제가 예타 통과시키고 제가 첫 예산을 확보했던 부지사였습니다. 내각에서 들어와 달라 요청 없었나요? 이거는 뭐 내각에 들어가는 건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라서 네. 제가 뭐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후보로 검증은 몇 번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재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또 입각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는 뭐 기대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판단하실 문제이지 대상자인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면 모두 친윤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엔 변동이 없으시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랑딸랑 하자는 뜻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된다. 즉 비판을 하더라도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서 비판을 하고 말을 해야지 아예 윤 정부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민주당으로 도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답변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질문하라고 그러시네. 하여튼 뭐 YTN이 이렇게 네. 현장으로 네. 와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필 비가 왔습니다만은 네. 더 그래도 분위기 있게 네. 뭐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좀 춥지만 그래도 운치는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장시간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서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와이 진행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가 너무 추워서 그렇죠. 질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굉장히 청산유수로 하셨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진행돼서 그래요. 저는 길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총선 격전지 한복판으로 YTN이 직접 달려갑니다. 달려라 Y. 저는 정치부 조은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로 왔습니다.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현역 간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만나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먼저 모셨습니다. 달려라 와이 시청자분들께 20초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구 국회의원 후보 박수영입니다. 남구 출신 남구의 해결사입니다. 저는 정치꾼 싸움꾼 아니고 정책 전문가 경기도부지사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입니다. 20초라고 하니까 시간도 안 쟀는데 막 이렇게 빠르게 해주셨습니다. 달려라 와이 트럭이 지금 비를 뚫고 공터에 네.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허허 벌판인데 예. 어떤 곳이죠? 여기 저 뒤편에 보이는 이 5,000평의 땅, 네. 이것이 산업은행이 오게 돼 있는 부지입니다. 네. 근데 뭐 우리 당 전부 찬성하고 법안까지 내놨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금 여전히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부산의 발전, 그리고 남구의 발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1호 공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면 정말 좋은데 드론으로 쫙 뛰어가지고 샷을 보여주면 좋은데 비가 와서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입니다.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네,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까지 예, 시간이 예.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전 투표는 이제 모레 시작하는데 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후보자 입장에서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뭐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시간은 뭐 흘러가는 것이고 좀 다가오면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지역구 분위기부터 뭐 공약 또 당내 현안까지 다양하게 15분 동안 꽉 채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박수영 의원님 국민의힘 초선 의원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그 유명한 원희룡, 나경원, 조국 다 동기시고요.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입니다. 김문수, 남경필 두 지사에 거쳐서 다 중용이 됐습니다. 행정 전문가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별 보좌역 또 인수위원도 역임을 하셔서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제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부산에 왔습니다. 합동유세 그랬죠.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네. 뭐 분위기라든지. 뭐 대선 때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예. 열기가 아주 대단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도도 높았고 또 저도 지역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선거 100일도 안 남았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불만 좀 있는 거 아는데 그 책임 나한테 없다.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곁에서 들었는데 어떤 의미였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상황을 보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해서 완전히 바닥이었죠. 예. 그거를 이제 싸울 수 있는 정도로까지 끌어올린 게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역할 충분히 잘했다고 보고요. 남은 선거는 이제 후보들이 현장에서 백병전으로 싸워야죠. 예. 어제 메시지 또 충청도 가서 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뭐 서로 탓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결집하자 이런 메시지일까요? 일부 보수 우리 지지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못 찍겠다. 한동훈이 싫어서 못 찍겠다. 이런 네. 분들이 일부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재명, 형사 피고인인 이재명, 형사 피고인 조국 두 사람만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다 버리고 네. 투표장으로 나가달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 일단은 없는 거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격 등락이 심하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서 생필품, 뭐 우유, 쌀, 필수 과일, 뭐 이런 것들이 계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생필품 가격은 잡아주는 게 옳고 선진국도 사실 이런 생필품 가격은 매우 낮게 유지되도록 네. 식당 가서 밥 먹는 건 비싸지만 자기 집에서 생필품을 먹는 거는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주 뭐 좀 시기가 좀 늦었지만 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그 조치로 잡을 수 있을지요? 뭐 수요와 공급의 부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면 뭐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있다. 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정치 발언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전직 대통령이 사실 처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정치와 경제를 망쳐놓은 사람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 소득주도 성장, 네. 국가부채 400조, 그다음에 포퓰리즘으로 자금 나눠준 거 이런 걸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골병들게 만든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걸리는 건 아니라서 사실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법으로 회귀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의 정서,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도덕적 기준 이런 걸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가 아닌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부산 사상도 왔잖아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지역구라서 뭐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PK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 뭐 사상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오래 국회의원 한 것도 아니고 사상에 기반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예.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좌파 세력들 결집 이 정도 효과밖에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부산 출신 조국혁신당 대표도 부산을 많이 누비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신데 인연이 있는지 뭐 연락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찬가지로 민심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뭐 대학 다닐 때 그 이후에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네. 조국 사태 이후로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저 대표는 뭐 2심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사 피고인이 2년의 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오고 당의 대표가 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형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꽤 나오는데 그건 어떤 뭐, 의미일까요? 예, 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야당 이재명 야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신익희, 조병옥,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실망한 사람들이 선명성을 가진 조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 PK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큰 판세 PK 지역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꼽히곤 하는데요. 총 40석에 걸려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자체 분석 결과가 오늘 아침에 기사들이 막 나왔더라고요.
우세, 경합 우세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곳이 국민의힘은 29곳, 민주당은 18곳이에요. 맞나요? 뭐 전체 판세를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네.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에 현재는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자당의 그 판세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희망 섞인 분석일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이 18수까지 주장했다는 건 희망을 너무 크게 키운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콕 집어서 말하면 민주당이 이곳 부산 남구를 경합 우세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박재호 의원이 삼선한다라고 본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라고 듭니다. 초기 여론조사는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5% 지다가 최근 여론조사는 제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너무 많이 섞고 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뭐 이긴다고 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열세였는데도 부산에서는 18석 중에 뭐 많이 가져갔잖아요. 15석을 가져갔죠. 민주당이 3석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지금 분위기도 비슷한 건가요? 저는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기로는 범죄 피고인 두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악행, 뭐 막말, 범죄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에게 넘겨줄 수 있나 이런 여론이 매우 높고 그게 막판에는 보수 결집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성적이 좋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부산 정가의 핫이슈라고 하면 수영구 단일화 가능성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 또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던데 오늘 밤이 마지노선이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경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여론조사 보시나요? 결과가 나와 있죠.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고 네. 정현우 후보가 2등, 장해찬 후보가 3등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3등 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이 맞죠? 3등 네. 정현욱 후보 아니 3등이 장해찬 후보. 후보군요. 우리 당원들이 직접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당을 위해서 결집을 밟겠습니다. 한석이 아쉬운 지금 이런 격전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찍어줄 리는 만무하다. 그렇게 해서 근데 민주당 후보 혼자 있고 우리가 분산이 되게 되면 네.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3등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해찬 후보의 사퇴를 맞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왔을 때 거길 안 갔더라고요. 딱 콕 집어서 수영을 안 갔던데 그것도 좀 당에 뭐 곤혹스러움이 있을 뭐 걸까요? 곤혹스러움이라기보다도 수영은 원래 우리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네. 가장 강하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 탄핵 직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네. 구청장 선거를 승리한 곳입니다. 다 네. 졌는데 네. 그래서 거기는 가만 놔둬도 이길 수 있는 곳이라고 봤다. 근데 남구가 격전지이고 해운대가 격전지이기 때문에 예. 남구에서 중간에 있는 수영구를 건너뛰고 해운대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남구 지난 20년간 갑, 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후보님이 계셨던 남구 갑은 보수 절대 강세 지역. 그리고 남구 을은 상대적으로 박재호 의원이 세 차례 탈락 후 재선을 했던 곳이고요. 어찌됐건 현역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반두대 매치다 뭐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남구 을이라는 지역이 원래 김무성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네. 보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곳인데 저희가 한 번 놓치다 보니까 연달아 2번 8년을 뺏겼지만 그 빼앗길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는 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남구에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압승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약간의 표차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방송, 유튜브 말고 본방송에서 지역구 얘기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이 아무래도 뭐 장소 선정도 그렇고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산업은행은 제가 이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이 공약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인수에 제가 있으면서 국정과제로 넣은 과제입니다. 네. 단순히 부산을 위한 과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로 1극화되지 않습니까?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부산, 나중에 뭐 대전이나 광주 이렇게 몇 개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첫 시도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으로 와주게 되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플러스 부산의 금융중심지 일대가 완성이 되고 저희 남구는 또 해운대구를 따라잡아서 부산 1등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산업은행 시효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늘 그렇듯이. 제가 그랬거든요. 국정감사 때 A를 물으면 A를 좀 답하세요 하는데 A를 물으면 곤란하면 C를 답합니다. 네. 그러니
지금 계속 피하고 회피하고만 있는데 저희 당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져야 이 법이 통과될 걸로 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통과 안 됐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전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총선 결과에 따라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총선 결과에 저는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 내려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으로 우리가 네. 다수당이 되면 네. 1호 법안으로 그게 통과되면 이 네. 비어있는 땅 이미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착공하면 2년 정도 산업은행이 완수가 되고 그러면 내려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재호 민주당 후보 공보물에는 관련 내용이 저는 못 찾았는데 어떤 입장이신 걸까요? 아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우리 야당 후보님께서는 네.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해야 된다고 명함에도 써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만 가면 묵묵부답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정무위 그 법안심사소위에서 네. 그 위원장이 산업은행은 반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또 아무 발언도 반박 발언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오케이, 서울에서는 산업은행 노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론과 조금 달라서 좀 입장이 난처하신 부분이 당론이 있는 거죠? 다르더라도 네. 지역의 이슈 같으면 발언은 하고 추진은 하고 뭐 대표에 찾아가서 생떼도 좀 써보고 의총에서 발언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출연하면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매주 토요일에 주민들 민원 듣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요거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좀 자랑거리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주민들 만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이런 형태를 운영하는 사람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딱 저 혼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횟수도 181회나 개최를 했어요. 1년이 52주니까 182주면 뭐 거의 다 한 거죠. 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민원을 들었고 약 700여 건 이틀에 하나꼴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굉장한 숫자지요. 그래서 남구 갑에는 현재 민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의뢰 민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네. 8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얘기 있으면 뭐 각오라든지 한마디 남은 일주일 어떻게 하겠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에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평소 하던 대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남구 주민 여러분께서 저의 성실성 그리고 경기도부지사와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친 정책 전문가라는 경력을 높이 사서 합리적인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만나봤습니다. 뭐 못다한 얘기는 YTN 유튜브에서 짧게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오후 3시 1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달려라 Y였습니다. 네, 본방은 끝났고 유튜브가 시작됩니다. 하시죠. 아무래도 좀 더 편하시죠? 예, 그렇죠. 생방은 항상 부담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옆에서 붙는데 안경에 알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모용으로 패션. 아니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쭉 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안경을 벗었는데 네. 평생 끼던 안경이 되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색해서. 제가 어색한 거 집중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책을 읽을 때 운전할 때 집중이 안 돼서 제일 가벼운 안경을 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안경이 불편해서 라식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안 쓰려고. 아니 근데 네. 근데 평생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제 몸에 분신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쓰셨으니까. 아까 그 동기 얘기들 좀 사실은 더 궁금하기도 한데 학교 다닐 네. 때 뭐 어떠셨나요? 서로 지금의 이런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잖아요. 특히 네, 대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원희룡 대표는 그때 수석. 당시 수석입니다. 네. 학력고사 수석인데 저희는 뭐 제주도 출신이라서 네. 우연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수석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서울과 부산에 소위 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뭐 지식의 양, 독서의 양, 그 다음에 영어까지 전부 잘하고 있어서 과연 전국 수석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학생운동부로 빠져가지고 공부를 등하시하다가 재직당하기도 하고 네. 다시 복학하고 그래서 지금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당의 4세대 리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당내에서는 아니 왜 이재명 대표랑 붙었냐 이게 이제 뭐 당연히 파괴력, 화제력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한석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우리 원희룡 후보가 정치적인 몸집을 많이 키웠다. 네. 그 전에 원희룡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머리 좋은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몸집을 이번에 네. 이재명 대표와 붙음으로써 아주 키웠고 앞으로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네. 더 따라붙어서 꼭 승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우위를 점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또 나경원 후보는 일종의 셀럽이죠. 네.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지만 나 후보는 원내대표까지 거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이고 또 친화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상대적으로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네. 약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을 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5번인가 6번인가 거길 갔더라고요. 야. 어제도 가고. 예. 이재명 아무래도- 대표가 많이 다녀줄수록 저는 감사하죠. 다닐수록 표가 떨어지니까. 예. 네. 오늘 여기 이재명 대표 오잖아요. 네. 김부겸 대표도 네, 네, 네. 선대위원장 두 분이 네. 동시에 출격을 합니다. 네. 부산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건데 어떠세요? 공을 많이 들여줄수록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원래 영향력이 별로 없는 데다가 네. 두 분이 인기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오늘 또 비까지 와주기 때문에 네. 임팩트 제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안 오시나요 또? 남은 기간 동안 뭐 남은- 셀럽들 안 오나요? 뭐 셀럽이 올 건 없고요. 네. 제가 백병전으로 끝까지 고지를 사수할 생각입니다. 예. 그 박재호 후보랑은 뭐 개인적인 연이 어떠세요? 사실은 그동안은 서로 협의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박재호 의원님은 스킨십에 관한 하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은 정말 저도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네. 잘 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하고 관계도 좋고 협의도 잘 돼 왔던 분이고, 다만 이제 입법 활동이라든지 지역에 무슨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거 이게 네. 없어서 8년 동안 트램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오셨는데, 트램을 하겠다고 8년 동안 트램 하겠다고 8년 동안 이제 희망 고문을 하셨고, 이번에 또 트램을 일본 공약으로 내놓고 맞습니다. 4년을 더 시켜달라고 이제 읍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주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일이다. 8년의 희망 고문 너무 길었다. 12년까지 희망 고문 당하기는 싫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5,6도선 그 트램 얘기를 지금 저쪽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5,6도선 트램은 박재호 의원님 하고 계신 트램이 표준형 트램이라고 네. 지금 지하철만한 이런 트램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 3량 이상이 되면 레일을 깔아야 되는데 레일을 깔게 되면 도시철도법에서 레일 밑에 있는 지하지작물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구조를 네. 갖고 있고, 네. 그 경성대에서 5,6도까지 가는 길을 보시면 4차선 내지는 6차선인데 트램이 차지하게 되면 차가 더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램이 반드시 필요는 한데 지금 하는 표준형 트램은 안 된다. 용호동 맞춤형 트램 좀 훨씬 짧고, 슬림화되고 짧은, 네. 그래서 예산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교통 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대안을 주민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트램은 트램인데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지금 방식으로 가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1.0은 넘을 가능성이 제로다. 없다고 보시면. 저는 뭐 공무원 생활 오래 했고 예. 수십 번의 예타를 받아봤고 수십 건의 사업을 전개해봤던 사람인데 딱 보면 1.9km에 1,000억, 이거는 뭐 예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답게 뭐 네, 저는 명쾌하십니다. 뭐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 개통했죠, GTX-A 노선. 네. 그거 제가 예타 통과시키고 제가 첫 예산을 확보했던 부지사였습니다. 내각에서 들어와 달라 요청 없었나요? 이거는 뭐 내각에 들어가는 건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라서 네. 제가 뭐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후보로 검증은 몇 번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재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또 입각 가능성이 있다고. 그거는 뭐 기대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판단하실 문제이지 대상자인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면 모두 친윤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엔 변동이 없으시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랑딸랑 하자는 뜻이 아니라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된다. 즉 비판을 하더라도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서 비판을 하고 말을 해야지, 아예 윤 정부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민주당으로 도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답변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질문하라고 그러시네. 하여튼 뭐 YTN이 이렇게 네. 현장으로 네. 와주신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필 비가 왔습니다만은 네. 더 그래도 분위기 있게 네. 뭐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좀 춥지만 그래도 운치는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장시간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서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와이 진행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